네, 원장님, 아까 그 환자분은 왜 오래 치료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오래 치료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 이제 난치성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죠. 그 중에 한 분인데 대부분 오래 치료하는 분들을 보면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의 안정성이 뭔지를 선생님은 알잖아요. 네. 우리 병원 들어와서 척추의 불안정성이 뭔지 안정성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해줬으니까. 네.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하면 재채기 할 때 겁이 나면 척추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심각한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로. 그러면 척추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척추가 불안정한 분이셨고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안 좋은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촬영하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들도 내가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 병의 막 근본적인 원인을 환자분들에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기 쉽게 내가 재채기 할 때 아픔을 느끼거나 재채기 할 때 겁이 날 정도, 허리 아픈 게 겁이 날 정도면 내가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진짜 치료 잘하는 선생님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상한 막 이런 치료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더 많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척추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하여튼 관리를 잘 받아야 된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그런 환자분들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 질문은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항상 잘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간단한 두통이라고 하더라도 왜 두통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질환이라는 게 다인자 요인이거든요. 한 가지 원인으로 어떤 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어떤 원인이 합쳐져서 병이 생기는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척추를 싸고 있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의 근육들의 어떤 그 질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촉발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허리 근육뿐만으로 한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좀 아시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제 허리 우리 요추라고 그러죠. 요추하고 그 다음에 골반하고 그 다음에 고관절은 같은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형제들이 어떤 한 부분이라도 안 좋으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관절이 안 좋잖아요. 그럼 허리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듯 고관절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리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 고관절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평형이 깨지거나 아니면 근육의 질이 안 좋을 때 근육의 질이라는 걸 좀 더 과학술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제 탄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길이도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길이를 가지면서 근육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촉발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급격한 통증이 나타나진 않아요. 대부분 그냥 조금씩 나타나다가 점점 심해지는 형태. 그런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눈치를 못 채죠. 왜냐하면 이 허리 문제는 뭐 1, 2개월 만에 그 사람의 허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잘못된 운동 어떤 습관이나 그 다음에 근육의 질의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서 일반인들이 사실 어떤 문제를 원인을 찾기는 상당히 힘들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근육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허리와 관련 있는 골반과 고관절의 문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까?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일단 이게 아프면 사람들이 아플 때는 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안 좋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자꾸 더 막 운동하려고 그래요. 그건 금지예요. 내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특히나 근골격계 질환이나 위장관계 질환은 그러니까 제가 위장을 또 왜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배가 약간 아파가지고 배가 살짝 아파요. 그래서 이게 배가 아플 때는 밥을 안 먹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근골격계 뼈가 아프거나 근육이 아프면 쉬어줘야 돼요. 쉬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쉬어주는 기간도 너무 길면 문제가 되겠죠. 한 1, 2주 쉬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병원 가야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쉬었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 막 3달 정도 지났어. 그런 건 사실은 만성질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게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면 쉬어주는 게 맞다. 운동으로 극복해야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료적인 운동은 예외이긴 하나 일반적인 운동과 치료적인 운동은 또 완전 달라요. 일반적인 운동은 우리 뭐 축구하고 뭐 배구하고 뭐 배드민턴 치고 이런 것들이 운동이고 헬스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치료적인 운동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체형에 맞는 그 사람의 질환의 원인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근육을 이완해주고 뭐 또는 강화해주고 뭐 원심성 수축을 시켜주고 뭐 구심성 수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적인 운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운동은 쉬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아플 때는 쉬어라. 제가 항상 환자분께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발 비 올 때 비 맞고 돌아다니지 맙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쉬어주는 게 맞아요. 아플 때 억지로 막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확률상 더 안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우리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 김지훈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약간 질답 형식으로 했는데요. 아마 이런 동영상을 유튜브에도 아마 올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제 병원 이름을 밝히질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밝히지 않는데 뭐 이게 블로그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제 병원 이름이 밝혀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유튜브에는 아마도 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을 걸로, 저희 병원 이름이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뭐 환자분이 저한테 더 많이 와주십사 이런 목적으로 찍는 건 아니에요. 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특히 많이 오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찍는 거니까 자신의 질환이 이러한 게 있다면 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찍어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